장영국 대표께서는 마무리 말씀 중에 왜 김남국 의원이 거래 내역을 공개하지 않는지에 대한 답답함을 토로를 하셨기 때문에 모든 자료에 대한 그 거래 내역을 제공하는 것이 이 코인 게이트를 풀어나가는 그런 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의 코인 거래 중독 문제를 넘어 중차대한 비리 커넥션 문제는 아닌지 짚어보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어지간한 대선 후보도 그렇게는 기사가 안 납니다.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부정적인 관심이거든요. 어떻게 됐든 태풍은 강하지만 길지 않습니다. 소나기는 피하고 봐야 돼. 지금처럼 언론에 나타나지 말고 자숙하면서 윤리 검찰 수사에 협력하는 대비를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조언을 했습니다. 예, 오늘 뉴스 탑10은 바로 여기부터입니다. 김남국 의원의 코인 의혹 얘기입니다. 김 의원이 자진 탈당을 하게 된 결정타는 아시는 것처럼 국회 상임위 때 코인 거래를 한 것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걸 넘어서 여당,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는 김남국 의원의 자금 세탁 의혹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오늘 국민의힘 코인게이트 진상조사단이 잠시 보셨던 것처럼 유믹스를 만든 게임 회사를 찾았는데요. 좀 더 길게 현장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에어드랍 관련해서는 마케팅 이벤트이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큰 규모가 전달됐다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업체들의 가장 큰 수건 사업이 있어요. 그러면 맞습니까? 저한테는 되면 좋은 일이었지 수건 사업이었던 적은 없습니다. 그러면은 그 TC 법안이 성안될 수 있도록 노력한 적도 없습니까? 아닙니다. 이게 왜 허용돼야 되는지 설명한 적은 있습니다. 굉장히 모순되는 말씀이에요. 글로벌에서는 비트코인을 굉장히 추진하려고 노력했다고 그랬는데 한국에서는 아예 안 될 거라고 생각해서 됐다? 이상한 얘기잖아요. 장영국 대표께서는 마무리 말씀 중에 왜 김남국 의원이 거래 내역을 공개하지 않는지에 대한 그런 답답함을 토로를 하셨기 때문에 거래 내역을 제공하는 것이 이 코인 게이트를 풀어나가는 그런 시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P2A가 P2로 잠깐 잘못 나가는 건 제가 오타를 좀 바로잡겠습니다. 오늘 여당의 코인게이트 진상조사단이 위믹스를 만든 위메이드 대표를 직접 만났습니다. 게임하면서 돈 버는, 그러니까 돈 버는 게임 법안 통과, 당신들 수건 사업 아니었냐? 되면 좋은 일이었지만 수건 사업이었던 적은 없다. 이건 말이 안 된다. 모순 아니냐? 본인들이 노력했으니까. 그러면서 오늘 두 이제 위메이드 대표와 여당의 면담에서 핵심은 이거였던 것 같아요. 다음 화면을 좀 보겠습니다. 위메이드 대표가 마무리 발언에서 왜 김남국 의원이 거래 내역을 공개하지 않는지 답답함을 토로했다. 본인들은 그렇게 큰 문제가 없고 관련이 없는데 김남국 의원 때문에 위메이드가 좀 곤혹스러워졌다. 뭐 이런 얘기를 좀 애들러서 한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나왔던 그 의혹 중에 하나가 P2E라고 하는 게임을 하면서 그 게임에서 번 게임 머니를 화폐로, 가상화폐로 바꿀 수 있다는 그런 아마 게임 업체 로비를 김남국 의원을 통해서 진행된 게 아니냐는 의혹이었잖아요. 맞아요. 그 부분을 지금 오늘 우리 국민의힘의 진상조사단이 집중적으로 물어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답변이 나오지 않습니까? 뭐 전 세계적 추세에서는 이 P2E로 자기들은 옳다고 생각해서 노력을 하는데 한국에서는 뭐 되면 좋지만 뭐 적극적으로 노력한 건 아닙니다라고 약간 발뺌을 하는데 누가 봐도 이 유믹스나 유메이드 같은 이 게임 업체 관련 가상화폐에서는 어떻게든 게임머니가 가상화폐로 현금화될 수 있는 조치를 어떻게든 입법화 시키려고 촉구를 했던 것으로 보이고 당연히 그 과정에 김남국 의원이 관련이 되는지 없는지는 앞으로 이제 수사를 통해서 지켜봐야 될 대목인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유메이드 장영국 대표 입장에서는 직접적으로 김남국 대표를 통해서
어떤 뭐 에어드랍이든 아니면 프라이빗 세일이든 아니면 직접 뭐 돈을 줬던 그런 입법성 로비 뇌물로 벌 준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김남국 의원에게 이제 예. 부상으로 코인을 준다거나 이거 그건 말씀하시는 없는 것 거죠? 같으니까 아마 답답하니까 빨리 김남국 의원이 스스로 본인의 거래 내역을 밝혀줘라. 아마 그런 부분들을 좀 정리하는 것 같은데 크게는 두 갈래죠. 김남국 의원 개인에 대한 구체적인 입법성 로비로서의 어떤 현금이나 어떤 금품이 수수했는지 여부하고 예. 그렇지 않더라도 저 게임 업체들의 수건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이 P2E라고 하는 입법을 위해서 김남국 의원이 어떻게 활용되었는지 이 부분은 분리돼서 우리가 앞으로 수사를 하거나 조사를 해야 될 상황이라고 봅니다. 본인들이 원하긴 했지만 입법 로비 의혹과 이 위믹스, 위메이드는 관련이 없다. 혹은 장 대표에게는 무상으로 코인을 줘서 특정인에게 이렇게 하는 건 진행이 불가하다. 다만 빨리 김남국 의원이 본인들 관련된 혹은 코인 거래 내역을 좀 공개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앞서 제가 뭐 이 자금 출처와 돈 세탁 얘기를 좀 했잖아요. 여당에서는 김남국 의원이 코인을 사고 팔고 갈아타고 했던 시점이 지난 대선 기간 아니었냐. 이재명 대표에게 연일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의원총회에서 김남국 의원을 대단히 비호하고 이 문제의 진위를 파헤치는데 소위 실드를 쳤다 이런 추정의 보도가 나왔는데요. 이것 또한 사실인지 저희가 면밀히 확인을 하고 그 연유가 무엇인지도 밝혀내는 데 집중을 하겠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 본인이 권력형 부정부패 혐의로 검찰과 재판 법정을 오가는 신세인지라 김남국 의원에 대한 사퇴 여부를 회피하거나 주저하는 것은 아닌 것인가요? 아니면 혹시 이재명 대표 스스로도 김남국 의원의 코치에 따라 코인 투자를 하면서 투기를 했던 적이 있었기 때문은 아닌지조차도 궁금합니다. 김기현 대표가 이재명 대표님께서도 코인 투자한 거 아니냐 이런 말을 하셨는데 내가 보기에는 김기현 대표가 그 측근들이 코인 많이 가지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긴 하네요. 그런 얘기하는 걸 보면. 제가 지금부터 짚어볼 얘기는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의 의혹 제기입니다. 그래도 조금이라도 알려진 위믹스에서 김남국 의원이 갑자기 정말 아무도 모르는 클레이페이로 갈아탄 이유, 이게 언뜻 보면은 투자 실패다라고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천만을 말씀니다. 이거는 투자가 아닌 돈 세탁 목적이다. 돈 세탁 목적인데 이게 시점이 작년 2월이니까 대선 자금 관련이 있지 않냐. 이게 하태경 의원의 주장 같거든요. 네, 하태경 의원의 주장에 신빙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최초의 FIU에서 어떻게 이 이상 거래를 감지하게 됐는지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기자분들도 막 전화가 오는 게 이게 자금 세탁 방지 규정 위반이 왜 여기 들어가 있는 겁니까? 뭐 이렇게 많이들 물어요. 왜냐하면 워낙 어려운 내용이어서요. 그렇죠. 그래서 좀 히스토리를 보면 최초에 이제 빗썸에서 한 업비트로 47억 정도가 넘어간단 말이에요. 예. 근데 갑자기 여기서 그냥 개인 클립으로 다 같이 넘어가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상하다. 왜 갑자기 이렇게 이상 거래를 하게 된 거지라고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게 이유가 있습니다. 빗썸이나 업비트는 트래블 룰이라 그래가지고 매도인 매수인이 남게끔 하는 AML, 소위 말해 자금 세탁 방지 규정이 적용이 됩니다. 잠시만요. 너무 어려워요. 지금 너무 어려서 좀 꼭꼭 씹어서 가야 되는데 왜냐하면 조상규 변호사께서는 코인 전문가시니까 그래도 좀 쉽게 설명하려고 하는데 그림 보고 설명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 스스로도 좀 어려우니까. 왜냐하면 말씀하셨던 부분, 제가 중간에 말씀드려서 정말 죄송한데 이렇게 어쨌든 가상 거래, 가상화폐 대형거래소들을 이렇게 거치는 부분 자체가 작년 1월 이게 좀 석연치 않은 부분이고 이걸 그렇게 거칠 이유가 없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 지금 빗썸에서 클립으로 바로 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빗썸에서 개인 클립 카카오 지갑으로 바로 이동되는 걸 막아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김남국 의원 입장에서는 급하게 빗썸은 업비트로 이동하는 거는 허용해 줬거든요. 그래서 업비트로 이동을 하고 업비트는 클립으로 이동하는 게 그때 당시에는 허용이 돼 있었어요. 그런데 저기로 빨리 가야 되는 거예요. 왜? 클립으로 가야 그때부터는 매수 매도인을 흔적을 남기지 않고 이동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전까지는 이게 다 남거든요. 그러니까 판 사람 산 사람을 모를 수 있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4대 거래소, 빗썸, 업비트 이런 데는 압수수색도 가능하고 그다음에 이동 경로도 다 확인되고 그다음에 자금 세탁 방지 규정도 다 적용되는 소위 말해서 약간 들통 날 수 있는 영역이고 클립으로 넘어가면 이제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자금 세탁 방지 규정 위반의 정황을 FIU가 인지를 하고 그래서 수사가 시작됐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의혹들이 제기될 수 있는 거죠. 잠시만요. 그러니까 좀 더 꼭꼭 씹어서 보면 빗썸이나 업비트는 우리도 잘 알려진 거래소니까 기성 거래소니까 이번에 검찰이 압수수색하면 어느 정도 거래 내역이 다 드러나는데 이런 카카오 지갑 같은 경우는 사실 내밀한 부분이기 때문에 김남국 의원이 누구한테 언제 사고 팔았는지가 잘 안 드러나고 그렇기 맞습니다. 때문에 했다. 근데 이거를 불과 하루도 안 돼서 12시간 만에 40억을 이체했다. 이것 때문에 지금 자금 세탁 의혹이 나오는 겁니까? 급했거든요. 왜? 당장 빗썸이 막히니까 빗썸에서 클립으로 바로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빗썸에서 그럼 업비트라도 빨리 옮겨야 되겠다. 그래서 업비트를 이용해서 클립으로 옮기다 보니까 급하게 옮기게 된 겁니다. 급하게 옮기겠다. 그럼 앞에 거 잠시만요. 그러면 아까 하태경 의원의 의혹으로 다시 가볼게요. 12시간 만에 40억 원에 되는 엄청난 코인을 옮길 수밖에 없을 정도로 뭔가 다급했고 그러니까 실명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전에 이렇게 좀 옮겼다고 하는 게 합리적 의심이다. 이 말씀을 하신 건데. 예, 맞습니다. 그럼 이 부분이요? 이것 또한 또 다른 자금 세탁의 부분이면 그렇다고 해서 작년 2월이라고만 해서 어떻게 이게 대선 자금 아니냐라고 하태경 의원처럼 단정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트래블 룰이 적용이 되면 그 움직이는 거래 내역이 움직이는 거를 볼 수가 있거든요. 잠시만요. 트래블룰이라는 게 이제 실명제가 100만 원 이상의 거래는 예. 매도인 매수인을 확인시켜 줘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트래블 룰. 판 사람 산 사람을. 예. 근데 트래블 룰이 적용되는 지갑이 있고 적용되지 않는 것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렇게 옮기는 건 트래블 룰을 피해서 익명 거래를 하기 위한 하나의 수순이었다는 거죠. 그게 어떻게 또 대선 자금으로 연결되는 건 또 앞으로 다른 검찰의 수사 영역이 될 거고요. 그렇죠. 네. 만약에 그게 이재명 대표의 대선 자금 여당의 주장처럼 이해했다면 쉽게 설명해서 그래도 감사합니다. 장현주 변호사님. 근데 결국은 이제 조 변호사의 말을 좀 종합해 봤을 때 결국은 갑자기 정말 이른바 잡코인으로 갑자기 갈아탄 이유 그리고 다음 화면 다시 볼까요? 이렇게 하루 만에 40억 가까운 코인을 재빠르게 이체한 것도 다 돈 세탁 목적이나 실명제, 사각지대로 가기 위한 여러 가지 꼼수 혹은 위법성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좀 더 중요하지 않겠냐 이런 해석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일단 FIU에서 이상거래로 일단 판단을 하고 그리고 로직에 따라서 이상거래로 본 다음에 수사기관에 통보를 했다는 것 자체가 범죄 혐의성이나 관련성이 있다는 의심이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검찰에서는 특히 이제 수사기관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들여다보고 그러기 위해서 강제 수사를 통한 압수수색까지 마쳤다고 봐야 될 텐데요. 결국은 저런 거액의 돈들이 그런 코인이라는 어느 정도 익명성이 보장되는 그런 자산으로 이체가 되는 부분과 관련해서 과연 자금 세탁이라든지 부정한 돈이라든지 또는 범죄 수익을 은닉하고자 하는 정황이나 이런 사정들이 있었는지를 앞으로 이제 검찰이 들여다보게 될 것은 당연한 것 같습니다. 특히나 여러 가지 FIU에서는 이제 뭐 시청자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제일 잘 아는 부분들은 1,000만 원 이상을 인출했을 때는 당연히 이제 이상거래라든지 아니면 이 부분이 통보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1,000만 원 이상 거래가 무조건 있다고 이상거래가 되는 건 아니고 1,000만 원 이상 거래가 인출이 뭐 반복됐을 경우에는 이상거래로 이제 통보가 되고 조사가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문송촌 교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FIU 시스템을 설계하신 분이라고 알려져 있는 분입니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체를 도운 조력자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오는 부분인데 왜냐하면 김남국 의원도 1,000만 원을 넘어가는 금액에 대해서 인출을 했을 때는 당연히 FIU에서 들여다본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 1,000만 원 이하로 거래를 했을 것이고 하루에도 그럼 몇 차례에 걸쳐 인출을 했어야 상황이 됐을 수 있기 때문에 혼자서 과연 이 부분을 전체를 다 할 수 있었겠느냐. 결국에는 이체를 도운 조력자라든지 대리인을 통해서 인출하는 상황까지도 있었지 않겠느냐라는 지금 의혹까지 제기되는 상태입니다. 당연히 검찰은 이 부분까지도 함께 들여다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제 검찰의 수사는 앞으로 왜 돈을 세탁하려 했는지 만약에 자금 세탁 의혹이 유력하다면 정말 여당 주장처럼 그게 작년 초였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의 재선 자금 성격이었냐 뭐 이 부분까지도 검찰이 들여다볼 겁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김남국 의원의 이런저런 거래 뭐 엄청난 규모의 이체도 하루 만에 할 정도로 김남국 의원의 코인 거래는 이태원 참사 대책회의 때도 이어지면서 많은 비판을 받았었는데요. 현충일 추념식 전후로도 거래가 있었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전 재산을 걸었습니다. 전 재산이 얼마예요? 21억 원 가까이 실시간 변동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상 자산이 9억 1천여만 원 정도인데요. 또 그 사이에 한 5, 6천이 빠져 있는 상황에서 예, 계속 이제 오늘 또 알려진 얘기는 현충일 추념식 전으로도 코인을 했다. 정말 여당에서 주장하는 코인 거래 중독 아니냐 이런 것들이 계속 구조가 설득력을 얻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제가 놀라운 것은 사실은 현충일이라는 건 뭐 보수 진보 할 것 없이 우리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추념하는 말 그대로 국가적 기념일이고 그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의원들은 사실 국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더 엄숙한 마음으로 행사를 치르는 게 이게 뭐 관행을 넘어서 이거는 의무에 가까운 건데 이게 행사가 10시에 열립니다. 그런데 9시, 8시 48분까지 9시 직전까지 1시간 전까지 코인 거래를 합니다. 그러다가 또 11시 행사가 끝나자마자 11시 21분에 다시 또 코인 거래가 또 시작됩니다. 여기에서 무려 16차례에 걸쳐서 코인 거래를 합니다. 근데 여기 이날 보면은 이날 코인을 거래했던 종목도 이른바 잡코인입니다. 뭐 클레이스타라고 하는 잡코인인데 이것도 처음 들어보는 코인이에요. 그렇죠. 예. 이 물량이 무려 56억 개를 매도합니다. 이 클레이스타 발행 총량의 1.12%, 즉 한 사람이 1% 이상을 갖고 있다는 것은 클레이스타에서는 어마어마한 큰 손이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전액 매도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또 이익은 남지 않고 또 손해를 봤어요. 그래서 아까 같은 의혹이 나오는 겁니다. 손해보고 팔았는데 그것이 손해본 것이 아니라는 하태경 의원의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 거는 그 사이에 무슨 현금화가 이루어졌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들여다봐야 하는 하태경 의원의 주장의 설득력이 있어 보이고요. 정말 말하자면은 지금 업계에서 김남국 의원에게 코인 중독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이게 뭐 상장 시간, 뭐 증시 개장 시간, 폐장 시간이 따로 없는 24시간 코인 거래가 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보면은 낮밤도 없었고 지역구 행사 중에도 했다는 또 보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국가적 행사, 상임위, 지역구 행사 가리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24시간 오로지 코인에만 열중했던 정말 코인 전문가 김남국 그다음에 국회의원은 부업이었다는 지적이 뼈아프게 다가오는 겁니다. 한동훈 장관 청문회 때도 그리고 뭐 검수완박 국회 통과, 본회의 통과 때도 이태원 참사 대책회의 때도 그리고 여기 보면 현충일 추념식 날에도 코인 거래를 했다. 뭐 사실 숫자로만 확인해도 하루에 뭐 몇 번 정도 했다는 건 다 수출 나오니까. 근데 오늘 일부 좀 흥미로운 기사 하나가 있어서 이건 뭐 본질은 아닌데 다음 화면을 좀 보겠습니다. 김남국 의원이 과거에 대학교 시절에도 주식 투자, 이런 부분에 꽤 관심이 많아서 뭐 여러 이런 것들이 실제로 본인의 투자 습관을 결정했고 뭐 이게 잘못됐다는 건 전혀 아닙니다만 그만큼 이제 재테크에 관심이 많았다.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오늘 일부 보도를 통해서 알려졌어요. 예, 저도 그 기사를 봤는데요. 대학생 시절 때도 모의 그 주식 투자 대회에서 높은 성적을 냈고 두각을 나타낸 이제 흔적을 찾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 김남국 의원을 국회의원 되기 전부터 방송 패널을 하면서 같이 알고 지냈고 제가 그때 받은 인상은 굉장히 순진하고 굉장히 어떤 면에서 좀 어리숙해 보일 정도로 그 착한 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이것이 드러나는 김남국 의원의 이 모습을 보면 제가 좀 잘못 봤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대학생 때부터 상당히 이런 재테크나 이런 주식 투자 이런 데 상당히 많은 관심과 재능을 보였던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제로 패널 하는 과정에서도 국회의원 되기 전에도 사실은 이런 그 코인 투자에도 관심이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뭐 본인의 자유이고 본인의 자유 영역의 재량이지만 국회의원이 된다면 그 부분을 좀 정리하고 신중한 자세를 취했어야 되는데 그 여전히 있었던 그 투자 본능, 어떻게 일종의 좀 도박 본능까지도 연결될 수 있는 뭐 투기 본능 정도로 할까요? 투기 본능 정도까지가 끊기지 않고 계속됐던 것으로 보이고 왜냐하면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국회의원이 되면 잘 아시다시피 법적으로도 본인이 갖고 있는 주식이 자기가 관여하고 있는 어떤 그 정부 부처와 관련이 있으면 백지 신탁이라고 해서 다 맡기게 돼 있지 않습니까? 팔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겸직을 금하게 돼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국회의원은 국민의 세금으로 정말 이 국민을 위해서 입법 활동을 하는 공직자이기 때문에 자유로운 개인으로서 하는 주식 투자나 이런 코인 투자나 아니면 자기 겸직 영리 활동을 못하게 막는 거거든요. 그런 걸 뻔히 알면서 어떻게 국회의원이 된 다음에도 저렇게 정말 상임위 때도 현충일 때도 수없이 많은 코인 중독이라고 불릴 정도로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정말 저는 제대로 된 본래의 김남국 의원의 본캐가 무엇인지 저도 좀 지금 헷갈릴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그 여러 주식 투자 행적까지
회자가 될 정도로 김남국 의원 지금 두문불출하고 있는데 여러 의혹들과 함께 또 다른 개인적인 얘기까지 지금 기사화가 되고 있어요. 다시 좀 본론으로 와보겠습니다. 어쨌든 여당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대선 후보 시절부터 가상화폐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김남국 의원 정도만 이 코인 의혹에 연관됐다고 보지 않을 것 같다. 국민들도 끝까지 문제 제기할 것이다. 이렇게 돈 세탁과 대선 자금 얘기를 국민의힘은 꺼내고 있거든요. 뭐 일단 국민의힘의 얘기처럼 실제로 이재명 대표는 지난 대선 때 가상화폐에 대해서 꽤 긍정적으로 바라봤었습니다. 코인은 안 하시죠? 안 하는데 저는 필요하다고 보죠. 뭔가 코인 투자 시장이라고 하는 게 필요하죠. 가상자산 시장도 일단 이렇게 방치할 일은 아니다. 이미 코스피 거래액을 넘어섰다면서요. 그러니까 이거 부인하면 밖으로 빠져나간다고 오히려. 우리 내부에 준비하고 있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일종의 공인된 가상자산을 만들어내죠. 제명 코인 같은 거 나옵니다. 기초자산이 담보된 네. 뭔가 그런 것도 한번 고려해야 되겠다. 어떤 부동산 개발에서 발생한 이익을 기초자산으로 해서 전 국민에게 가상자산을 취급하고 거래를 하게 되면 일종의 가상자산 시장이 형성이 된다라는 생각을 해서 저희가 심도 있게 지금 내부 논의를 하고 있고 가상자산 시장을 우리가 부인해서는 안 된다. 최수영 평론가님, 뭐 사실 저도 하태경 의원이 의혹 제기한 그 돈 세탁한 게 이재명 대표 대선 재금 아니냐, 여기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다만 여기 국민의힘 김웅 의원이 제기하는 건 이재명 대표가 가상화폐에 대해서 꽤 긍정적으로 바라봤고 돈 버는 게임 합법화에도 꽤 적극적으로 나섰기 때문에 최측근인 김남국 의원이 여기에 몰빵한 것도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고 입법 로비 의혹, 이재명 대표와 연결고리는 분명히 들여다봐야 된다. 이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는 저는 반드시 들여다봐야 할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가 당 후보이던 시절에는 김남국 의원이 수행실장을 했지만 저렇게 당의 공식 후보, 대선 후보가 돼서 선거를 치를 때 온라인 소통 단장이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은 온라인 상에서 소통이라는 게 이제 물론 뭐 여러 가지 홍보적 측면도 있겠지만 말하자면은 민주당이 조금 더 젊은 세대와 소통하고 젊은 세대가 관심 갖는 분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책 제안을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그때 당시 김남국 의원이 P2E 이른바 현금 게임 머니를 현금화할 수 있는 이 법안을 만드는데 굉장히 관심을 보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 이제 우리가 앞서서 했던 그 위믹스 대표도 그 당시 노력을 했던 건 사실이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노력 정도가 아니라 당시 지금 게임 학회장의 이야기를 들여다보면은 그 당시 사활을 걸고 달려들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선 직전에 이렇게 막 좀 말하자면 전환기의 시절에 이런 법안들이 통과가 되지 않으면은 다시 좀 말하자면은 여러 가지 그 어떤 입법의 평온한 시절에는 이런 것들이 통과되기가 매우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자는 움직임이 있었고 실제 이재명 대표는 저 다른 매체와의 인터뷰에서는 우리도 글로벌 기준에 맞춰야지 더 이런 카드에 그러니까 이런 코인에 대해서 쇄국 정책으로 일관하면 안 된다는 식의 취지의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자면은 이 코인을 우리가 제도적으로 현금화를 막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말하자면 우리가 진화하지 못하고 오히려 나라의 틀을 닫는 쇄국이라는 표현까지 썼기 때문에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했다는 그런 방증인데요. 우리 국민들이 10여 년 전 바다 이야기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 게임 중독 때문에 우리 법이 굉장히 말하자면은 게임의 현금화에 대해서는 그 법으로 규제를 하고 있는 부분에서 이런 것들이 있다면 저는 김남국 의원을 연결고리로 해서 이재명 대표에게 입법 로비를 했던 당시 혹시의 게임 업체들의 그런 어떤 로비 의도가 있지 않았냐, 또 있었다면 어떻게 구체화되고 어떻게 실행화됐느냐, 이 부분은 검찰 수사 결과에서 더 들여다봐야 되겠지만 국민의힘이 진상조사를 한다고 하니 이 부분도 한번 관심 갖고 조금 더 명징하게 들여다봐야 될 듯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성현 변호사님, 코인 전문가시니까. 근데 오늘 김웅 의원이 제기한 얘기가 또 하나 있는데 일부 보도에 따르면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아태업 그러니까 대북 이번에 의혹 송금 의혹 뭐 여러 가지 관련 있는 아태업 이재명 코인이라는 것도 있었다라는 뭐 얘기를 들었다는데 이걸 좀 쉽게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간단히 설명하면 자, 누군가가 자산의 가치를 부풀린다고 했을 때 부동산이 쉬울까요? 코인이 쉬울까요? 아무래도 부동산은 누군가가 정책을 막 한다고 해서 그것도 아무리 대선 후보가 한다고 해도 금액이 오르는 게 일정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코인이라는 건 뒷단에 자산이 없기 때문에 좋은 호재거리 그리고 정말 여기에 많은 이제 사람들이
이제 호가가 높아지게 되면 가격은 급등을 하게 되거든요. 그만큼 심리에 많이 의존할 수밖에 없는 당연하죠. 코인이니까. 예. 그래서 대선 후보 정도 되는 사람이 이런저런 정책 방향을 설정을 하게 되면 그에 따라서 가격이 천정무지로 오르는 게 코인의 특징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시세 조정도 가능한 것이고 이렇게 쉽게 대선 자금을 마련할 수도 있는 그런 특성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특성들이 반영돼서 당시에도 이제 뭐 그 대선 때 이재명 펀드를 만든다. 김남국 의원의 담당이었죠. 예. 그다음에 이 아태협 관련된 이 그 코인들도 북한에 가서 쓸 수 있다. 이렇게 되면은 이 코인의 가치는 상상을 초월하는 가치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 발행은 뭐 얼마 돈을 들이지 비용을 들이지 않고 발행을 할 수 있지만 이 코인이 향후의 가치는 말도 못하게 높아지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물론 가상화폐가 시대적 흐름으로 모든 사람들 뭐 전 세계적으로 관심이 있으니까 당연히 대선 후보로서도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최측근의 이런 코인 의혹이 터지면서 들여다보니 과거에 생각보다 좀 공격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코인에 대해서 여러 정책을 내건 거 아닌가. 이것 때문에 이재명 대표와 뭐 김남국 의원의 코인 공동체 얘기를 여당이 좀 하는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것은 결국에는 이 또 모든 코인 논란의 끝이 이재명 대표다라는 주장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해왔던 주장들의 어떻게 보면 결이 같은 얘기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모든 의혹, 뭐 대장동이라든지 백현동이라든지 각종 의혹의 끝에는 항상 이재명 대표가 있었다라는 주장이었는데 마찬가지로 김남국 의원의 코인 의혹의 끝에도 결국 이재명 대표가 있다라는 주장으로 들리기는 합니다. 아무리 정치권에서 서로 간에 정치 공세를 하고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는 김남국 의원의 코인 의혹을 이 전선을 더 확대하고 싶다는 것 당연히 이해는 되는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김웅 의원과 그리고 국민의힘의 어떤 이재명 대표와의 연관성에 대한 주장은 아직까지는 뚜렷한 증거나 근거가 없는 좀 너무 섣부른 주장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당연히 코인과 관련된 건 당시 대선 후보로서 여러 가지 국민들의 관심사였고 특히 젊은 층들이 많은 투자를 하고 있고 관심이 많은 시장이었기 때문에 그 시장에 대해서 원론적으로 여러 가지 정책을 발표할 수 있는 것인데 지금 현재 김남국 의원이 받고 있는 뭐 여러 가지 자금 세탁이라든지 조세 포탈이라든지 이런 혐의와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뭐 객관적으로 관련돼 있다는 근거가 나온 바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금 세탁 의혹을 여당에서는 이제 앞으로 계속 제기할 모양이죠.